무병장수를 꿈꾸시나요? 120만 울산 시민들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조장길입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조현호 병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걸리는 질병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내의 뼈 접촉면에 보호하는 역물이 닳거나 손상되어서 주위의 뼈, 인대, 하레막에 비정상적인 자극으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노화뿐만 아니라 비만, 부상, 관절의 과도한 사용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명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주로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는 무릎이나 엉덩이, 척추 관절에서 생기고요.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인에게는 무릎 관절염이 많이 나타납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이 무릎 관절염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무릎이 시리고 뻐근함을 느낍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빳빳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통증과 부종이 동반하면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선생님께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이 뭐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방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방치할수록 관절통이 더 심해지는데요. 오래 걷거나 쉬는 것도 힘들고 더 진행되면은 눕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밤잠까지 설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걸리기 약해지면서 다리가 O자형으로 기형화되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자살 충동 위험도가요, 정상인의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자살 충동이 커진다고 하는데, 자,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일단 뭐 방치하지 말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와 빠르게 걷기입니다. 자주 거울을 보고 자세를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팔자걸음을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럴 때는 무릎과 발이 항상 평행하게 움직이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바닥에 선을 긋고 걷는 연습을 하면은 좋은데요. 그럴 때 무릎이 약간 스치는 정도로 걷는 자세가 좋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사연 읽는 남자입니다. 자, 선생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사연을 잘 들으시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65세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구석구석 걸레질을 하고요. 12시 땡 하면 양반다리를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요즘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친구 따라 등산 동호회에 들었는데요.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런데 요즘 무릎이 살짝 시큰거려서 걱정이 되는데 저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살짝 시큰거리는 정도라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나요? 네, 몇 가지 습관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거나 네.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는 자세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과도하게 무릎을 굽히는 자세는 평소보다 약 8배의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무릎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따라서 하중이 실리는 걸 막아주는 밀대를 한다든지 심승소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평소에 생활 습관, 뭐 집안일이라든지 네. 어떤 안 좋은 습관들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반다리가 네. 무릎 관절 내에 연골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특히 하지 관절, 무릎이나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네. 저처럼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자, 근데 이제 우리 사연의 주인공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산에 오른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체중 감량을 하시면은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등산은 평지를 걸을 때보다는 4배 내지 8배의 하중이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네.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나 수영, 자전거 등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선생님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가 약 70%가 일단 여성이었고요. 네. 그리고 90%가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여성 환자 수는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약 3배가량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고령의 어떤 여성분들에게 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는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네, 바로 폐경 때문입니다. 폐경이요? 여성이 폐경기가 되면은 연골세포 생산을 촉진하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요. 연골 기질의 망상형 연결이 느슨해지면서 강도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은 이를 폐경기 후유증이나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병을 키우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또 올바르게 알고 있는 건강 속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관절 맞이해서 똑똑 소리가 나면은 관절염 때문이다. 정답은 뭘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뭔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 관절염 때문이다 라고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소리가 나는 거는 관절염뿐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X! 네, X 맞습니다. 정답은 X인가요? 네, 단순히 소리만 난다고 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동반되거나 통증이 없더라도 오랜 기간 소리가 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의 양상이 바뀐다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관에서 나는 소리가 신기하다고 소리를 자꾸 내는 동작은 좋지 않습니다. 뭐 저도 사실 이렇게 뭔가 좀 소리를 내면은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네. 이렇게 소리를 좀 자주 내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네, 계속해서 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뻗정다리가 된다. 뻗정다리는 어떤 거죠? 뻗정다리라는 것은 네. 구부렸다 폈다 하기가 힘들고 계속 뻗어 있는 다리를 말하는데요. 과연 정답은 뭘까요? 수술을 통해서 이 오다리를 뻗정다리, 그러니까 오다리 수술을 했을 때 네. 뻗정다리가 될 수가 있다. 요거는 X 같습니다. 이게 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X. 맞습니다. X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제 말이 맞죠? 네.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뻗정다리가 된다는 생각에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른 진단과 적절한 수술, 그리고 물치료를 충분히 하면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수술을 권장합니다. 곧 인생이 바뀝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으로 피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자세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관절염을 생각할 정도의 나이로 살고 있다면 충분히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저희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120만 울산 시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